치염내로 넘어갈게요. 네. 김수환 선생님이 저한테 총통침이라는 걸 알려주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치염내를 보내준 걸 보면 한의사들이 올려놓은 치염내보다도 훨씬 우리 가슴에 와 닿아요. 왜냐면 맹인이니까 환자 도움이 참 많이 되고요. 제가 총통침을 맨 처음 받아들이게 된 그 체험이 뭐냐면 오른쪽 승모근이 쥐가 나는 것처럼 근육이 꼬이는 것처럼 아파요. 그래서 이걸 치료해 보려고 참 침도 여기저기 많이 놓아보고 그런데 체조도 많이 해보고 못 고쳤어요. 그런데 이 총통침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 어깨 담견정혈이 지나가는 그 부분이거든요. 쥐가 나는 승모근이. 그래서 원래는 경락 진단점을 써봐야 되는데, 해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보다 굉장히 엉성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깨로 지나가는 경락을 다 찔러봤어요. 대표 목혈인 이묵, 수태양 소장경의 후계, 수소양 삼초경의 중조, 수양명 대장경의 삼간, 이렇게 4개를 오른쪽 어깨가 아프기 때문에 왼쪽 손발에 놓았어요. 정말 한 번 놓았는데요. 어깨가 엄청 시원해요. 좋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고쳐보려고 애썼는데 안 없어지던 증상이 그 한 번으로 거의 다 없어졌어요. 그 다음날 한 번 더 했죠. 그리고 나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총통침법에서 말하는 유목혈, 이 목혈의 효능에 대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지금도 미량 어떤 분은 목, 어깨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무조건 이거 놓아요. 정말 잘 낫는다 그래요. 그런데 김수환 선생님도 승모근 경련을 이묵, 중조, 협계, 통곡으로 치료한 예가 하나 올라오는데요. 읽어볼게요. 이묵, 중조를 썼다는 뜻은 경락, 경근의 문제로 본 거잖아요. 승모근이니까. 협계, 통곡을 썼다는 뜻은 담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음액인데, 골수인데, 또는 담집인데, 담의 재산을 늘려주겠다는 뜻이잖아요. 20대 후반에 뚱뚱한 남자가 승모근 상부에 간헐적으로 쥐가 난다고 호소하였다. 그러니까 승모근 상부니까 어디냐면 담견정 그 어디쯤 되는 거예요. 쥐가 난대요, 가끔. 그래서 족이묵과 중절을 사하고 협계 통곡을 보였더니 그렇게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던 증상이 없어져 버렸대요. 그런데 이분이 복진도 안 해보고 경락진단도 안 해보고 그냥 놓아버린 거예요. 근데 나았대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좀 꼼꼼하게 좀 해볼걸. 어쨌든 간에 김수환 선생님도 이것 때문에 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하여간에 견갑상부에 승모근에 문제가 있으면 일단 소양경락에 문제가 주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태양경락에 문제가 있으면 경추 옆에, 흉추 옆에, 견갑 간부 이쪽으로 주로 뻐근한 느낌, 땡기는 느낌들이 그렇게 내려가요. 세로 방향으로. 그러면 태양경락의 문제, 족태양 방광경락의 문제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경추 옆에서 내려가다가 견갑극 아래로 견갑글 후면 천종혈, 노유혈, 견정혈 그쪽으로 어깨 축지를 이렇게 쓰다듬듯이 내려가면서 아파요. 그러면 수태양 소장경락의 문제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목이 불편해도, 어깨가 불편해도 견갑 상부로 니은자로 내려가면서 느낌이 오면 소양경락의 문제, 어깨 축지를 감싸듯이 이렇게 내려가면 수태양의 문제, 목에서 견갑 간부 쪽으로 세로 방향으로 어떤 느낌이 내려가면 족태양의 문제가 되는 거죠. 가다가 또 할 말 있으면 할게요. 그 다음에 어깨가 보따리를 한 짐 짊어진 것처럼 무겁다. 어깨를 쥔 누르는 것 같다. 어깨에다 돌을 얹어놓은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환자들이 하는데 한마디로 어깨가 무겁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토혈이 기육의 습이 정체됐을 때 환자가 뻐근하다, 무겁다, 뭉쳤다 이렇게 말할 때 기육의 습이 정체됐을 때 무겁다고 말하는 표현하고 한글로는 똑같아요. 어깨가 무겁다. 그런데 그냥 어느 경락에 기육의 습이 정체돼서 무거운 거는 뭐가 달라붙은 것처럼 뭐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처럼 어떤 좀 무거운 느낌이잖아요. 종아리에 물이 차 있는 것처럼. 그런데 족소양 담과 연관된 견정혈에 뭐가 무겁다고 말할 때는 환자들이 그래요. 한 짐 진 것 같아요. 무거운 돌을 올려놓은 것 같아요. 누가 어깨에 걸터 앉아 있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짓누르고 있는 것 같은, 짓눌린 것 같은 느낌의 무거운 느낌을 족소양의 견정혈에 뭉침이 있을 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처방을 보니까 협계통곡 하나만 썼네요. 협계통곡을 보였다는 뜻은 담음을 보여줬다는 뜻이에요. 담음은 족소양 담의 재산이라고 그랬죠. 47세 여성, 어깨가 보따리를 한 짐 맨 것처럼 무겁다고 호소하였다. 하여간 짓누르는, 돌을 얹어놓은 것 같은, 누가 걸터 앉은 것 같은 이런 짓누르는 느낌의 무거운 느낌은 족소양 담과 연관된 느낌이에요. 평소에 짜증이 자주 나고 잠을 푹 자지 못하고 잠귀가 밝아서 작은 소리에도 깬다고 하였다. 어깨가 무겁다는 표현과 함께 잠과 연관된 표현이 있으면
그리고 담 견정을 눌러서 아프면 이건 100% 족소양 담으로 보시면 돼요. 복진을 해보니 1월 압통과 저항감이 확인되었다. 1월 압통은 7, 8, 9 늑골, 저항감이 있다는 뜻은 늑골 첨단에다 손가락을 대고 찌찌 방향으로 밀어보면 손가락이 잘 안 들어가요. 팽팽해요. 어떤 때 정말 한쪽은 손가락이 들어가는데 갈비뼈 밑으로, 한쪽은 축구공을 누르는 것처럼 손이 안 들어가요. 이걸 저항감이라 그래요. 담 1월에 압통과 저항감이 있었고 견정에 뚜렷한 압통과 경결이 있었다. 그러면 담의 진단점이 다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담음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 담음이 부족하면 담과 연관된 반응점이 뭉치거나 굳어요. 근육에 간에서 보내주는 음혈이 충분하지 않으면 근육이 뭉친다 그랬죠. 족소양 담에 음액 공급이 충분치 않으면 족소양 담과 연관된 진단점에 딱딱하게 단단하게 뭐가 뭉치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안마의사 출신이라서 해보니까 앉아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한쪽 팔을 열중셔 시켜놓고 담 견정을 만져보면 잘 잡혀요. 그리고 왼쪽 오른쪽 비교해보면 안 좋은 쪽 담 견정이 훨씬 커요. 크게 뭉쳐 있어요. 그러면 그쪽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협계 통곡에 침을 놓아서 담음을 보여줬더니 어깨 뭉친 것도 풀리고 어깨에서 솔잎향 같은 느낌이 들면서 잠도 잘 자게 되었다. 11번 정도 치료했네요. 우리의 약점은 첫날 마음먹은 혈자리를 열흘씩 한 달씩 끌고 가질 못한다는 게 우리 약점이죠. 그냥 이거다 싶으면 계속 밀고 나가는 거죠. 그 다음 치험예. 어떤 환자가, 이건 제 경험이네요. 어떤 50대 환자가 목에서 어깨까지 승모근이죠. 도무지 굳어서 너무너무 아프대요. 그것 때문에 가끔 울기도 한대요. 그러냐고. 그리고 제가 복진을 해보니까 견정, 거골, 천정, 이 세 군데 압통이 너무 뚜렷하는 거예요. 제일 압통이 심한 건 견정, 그 다음에 거골하고 천종혈도 압통이 뚜렷하더라고요. 그래서 진단이고 뭐고 하기가 귀찮아서 왼쪽이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이묵, 삼간, 중저, 후계 저한테 놓았던 식으로 그냥 놓았어요. 왜냐하면 견정압통도 있고, 견정압통은 족소양, 수소양의 반응점이잖아요. 거골도 아파요. 대장의 반응점. 천종도 아파요. 소장의 반응점. 그래서 그냥 이묵 대표열에 삼간, 중저, 후계 침을 놓았어요. 그러니까 침 놓고 좀 있는데 갑자기 목이 없어진 것 같아요.
어깨가 없어진 것 같아요. 환자들은 표현이 참 재밌어요. 갑자기 목이 없어진 것 같아요. 이게 너무너무 시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걸 자기가 직접 체험하러 하니까 그 다음에는 어깨가 불편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무조건 이 4개를 놓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잘났는데요. 그 다음 치험예, 이 사각근 증후군이 나오는데요. 결분열 위에 경추에서 일늑골 사이에 연결하고 있는 사각근육이 지나가요. 이 사각근 증후군이 있으면 결분혈 위에 근육이 딱딱해요. 그런데 이 사각근 증후군이 있으면 팔이 저린 사람도 있고요. 여러 증상이 나타나는데 결분 부위에 방광경 빼고 나머지 육부 양경락이 다 들어가요. 한번 읽어볼게요. 사각근 증후군인데 임읍, 중저, 양보, 양곡을 썼어요. 그럼 목혈, 화혈을 썼다는 뜻이잖아요. 읽어볼게요. 30대 초반의 여성, 목 디스크와 같은 증상이 몇 년간 지속되어 힘들다고 하였다. 너무 아프고 힘들다며 병원에서 도수치료, 물리치료들을 받았어도 전혀 효과가 없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엄청 실망 중에 있었는데 김수환 선생님도 사각근 지압으로 풀려고 많이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복진해보니까 견정 압통하고 1월 압통이 뚜렷했대요. 그래서 어느 날 족쇄양 담으로 보고 치료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임읍, 중저, 양보, 양곡으로 치료했더니 깨끗이 나았대요. 이 사람이 디스크 증상처럼 팔이 저린 거예요. 저 같으면 이게 목혈, 금혈 조합이에요. 저리니까 뭐가 지금 막혀서 저리니까 비증이잖아요. 그리고 통증이니까 이게 오래된 증상이 염증 상태로 있기는 좀 그런데 어쨌든 제가 목혈, 금혈 썼더라도 좋아지지 않았을까? 왜? 목혈 때문에. 목혈은 경락, 경근, 소통방, 금혈은 저리저리한 비증에 쓰는 혈이거든요. 그런데 양보, 양곡을 써서 깨끗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족쇄양 담의 문제로 보여지면 일단 기본은 목혈로 놓고 금혈도 써보고 수혈도 써보고 한혈 편차가 있으면 화혈도 써보고 다만 족쇄양 담의 문제라는 확신은 복진을 통해서 얻어야 되겠죠. 담 견정 압통이나 1월 압통이 있으면 족쇄양 담으로 보고 들어가는 거죠.